혈당 측정기를 보고 깜짝 놀란 적 있나요? 밥 한 그릇만 먹었는데 200을 훌쩍 넘어버린 수치를 보며 이제 정말 밥을 끊어야 하나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당뇨 있으면 밥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은 독이다. 현미로 바꿔라. 적게 먹어라. 하지만 이 모든 조언을 따랐는데도 왜 혈당은 여전히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은 단순히 밥을 적게 먹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으면서도 밥을 포기하지 않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밥과 혈당에 숨겨진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밥 한 그릇에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본다면 내일부터 당당하게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첫 번째 비밀은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조합입니다. 밥을 혼자 먹으면 혈당이 치솟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시간입니다. 언제 밥을 먹느냐에 따라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왜 밥이 혈당을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밥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해되기 시작해요. 침 속의 효소가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밥이 위로 내려가면 위산과 만나면서 더욱 빠르게 분해되고 소장에 도달하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불과 15-30분 안에 일어나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즉시 분비되어 이 포도당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 분비가 늦거나 부족하죠. 그래서 혈관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급상승한 혈당이 2-3시간 후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의 정체입니다. 특히 흰 쌀밥은 현미나 잡곡밥에 비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요. 도정 과정에서 섬유질과 미네랄이 제거되면서 순수한 전분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없으니 흡수 속도를 늦춰줄 장벽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도 여전히 탄수화물이고 적절한 방법 없이 먹으면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밥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근육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밥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식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지금까지 밥 반찬 순서로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완전히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밥 순서로 드세요. 먼저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섬유질이 위와 소장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방어막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밥의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실제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30-40% 정도 줄어듭니다. 혈당이 200까지 올랐던 분이 150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마법의 조합 활용하기.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를 뿌려 드세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전분분의 효소의 활동을 늦춰줍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나 호두를 밥 먹기 전에 O-6개 정도 씹어 드시면 지방과 단백질이 위 배출을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차를 식후에 마시거나 요리에 계피를 활용해 보세요. 계피의 특정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줍니다. 세 번째, 밥의 종류와 조리법 바꾸기. 흰쌀밥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밥을 지을 때 쌀 1컵당 현미 반 컵, 보리 반 컵을 섞어서 지으세요. 완전한 현미밥보다는 맛있으면서도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차게 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혈당 상승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가운 밥이 싫다면 살짝만 데워서 드세요.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입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과 양 조절하기. 언제 밥을 먹느냐도 중요해요. 아침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좋으니까 밥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니까 밥의 양을 줄이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밥의 양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갑자기 반으로 줄이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숟가락씩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대신 줄어든 밥 양만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늘려주세요. 계란, 두부, 생선,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로 포만감을 채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식후 관리법. 밥을 드신 후 30분-1시간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10-15분만 걸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제자리에서 스쿼트를 10-15개 정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아요. 근육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혈당을 낮춰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눌러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김모 씨는 2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로 상당히 높았어요.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탄수화물을 크게 줄이라고 했지만 평생 밥을 좋아했던 김 씨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김 씨는 밥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관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식사 순서 바꾸기를 시도해 봤습니다. 매 끼니마다 샐러드를 먼저 먹고 고기나 생선을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였죠.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250-280까지 올라갔는데 180-200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밥에 보리와 현미를 섞어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었죠.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40대 초반의 이모 씨는 임신성 당뇨 후 당뇨가 지속된 케이스였어요. 어린 아이들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씨는 계피를 활용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밥을 지을 때 계피 스틱을 넣어서 찢고 식후에는 계피차를 마셔 주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항상 준비해서 밥 먹기 전에 O-6개씩 섭취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혈당의 변동폭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도 혈당이 80에서 250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제는 100-180 정도의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가 있어도 밥을 포기하지 않고 혈당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마이너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밥. 마이너스 마법의 조합을 활용하세요. 식초, 견과류, 계피. 마이너스 밥의 종류와 조리법을 개선하세요. 마이너스 식사 시간을 고려하고 양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세요. 마이너스 식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다음 주에는 밥에 잡곡을 섞어서 지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식후 산책을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개월 후에는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뇨는 더 이상 밥을 포기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당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와 간식 그리고 야식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